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사업은 콘텐츠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2021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이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창업발전소라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콘텐츠 쪽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콘텐츠 창업하시는 분들에서 몇 가지 이 지원 사업도 있지만 같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여기 오른쪽에 네 여기 바로 여기네요. 바로 여기 이제 판서로 적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콘텐츠 분야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영화, 게임, 출판, 애니메이션, 만화, 창작, 뭐 영상, 디자인 등 뭔가 창작하는 거죠. 뭔가 창작하는 건데 이 사업이 이제 창업 쪽 분야에서는 작년에는 예술 작품까지도 들어가 있었는데 큰 차이에서 창작물이라는 관점에서는 문화예술도 포함이 되지만 금년에는 이제 문화예술이 별도로 예술기업 지원 사업으로 빠졌죠.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 쪽을 조금 뺀 부분을 대부분 이 콘텐츠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뽀로로라던가 아니면 아동용 어린이 교재 책자 출판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아니면 관련된 제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콘텐츠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어떤 제품의 캐릭터나 뭔가 디자인 같은 게 들어가도 우리는 그걸 콘텐츠 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몇 가지 그런 계보가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일단 콘텐츠 사업을 해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신 대로 중기부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지원한 사업은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코카라고 영어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경기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 그래서 경기도에 입주한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약간 지자체 쪽, 혹하는 이제 문체부 쪽, 뭐 이런 식으로 계보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 지자체, 콘텐츠진흥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요 옛날에 창업발전소 그리고 금년에 2021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콘텐츠 쪽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번 이제 기획해서 제안서 써서 입찰해가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제작을 하잖아요. 저도 성금을 받고 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나 이런 문화나 영상 쪽에서 콘텐츠 진흥원 같은 곳이 그렇게 좀뭐 EBS나 이런 데랑 협업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뭐 다양한 창작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문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이거 나와 있는데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개인 사업자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디지털 뉴딜, 소셜 벤처 트랙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디지털 뉴딜은 콘텐츠에 뭔가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AR이나 MR 같은 가상현실 등을 결합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셜벤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하고 비슷한 거죠. 정말로 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2개사를 뽑겠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7천, 소셜벤처는 5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뽀로로 같은 것도 요즘엔 앱으로 해가지고 막 AR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뭐 학습용 게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앱도 지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IT 기술과 콘텐츠가 접목되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 관련된다, 소셜 벤처 트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라. 중복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원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32개사. 생각보다 콘텐츠 기업을 뽑는 것 치고는 많이 뽑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지원금 비율은 높습니다. 90%를 지원해서 사업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부분은 창업자에게 또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나라 도움에서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겠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출 서류에 신청 기업명 21창업발전소.jip.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포맷들을 여러분이 마지막 접수하실 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 표지, 뭐 체크리스트, 뭐 등등등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고, 최대 50메가다. 그리고 서류, 발표, 평가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 이 사업의 특징은 여러분이 내용에 보시면 평가 기준이 조금 일반적인 중기부 사업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행 기관에 대한 점수가 20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관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인력이 충분하냐, 그리고 참여 인력이 이 과제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제품 콘텐츠나 이런 창작을 위해서 몇 프로나 참여하고 참여 인력이 전문성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규모가 있는 회사가 점수가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철저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행기관 참여 인력 이런 게 보통 정부 용역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거 인력이죠. 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 인력, 그리고 인력이 전문성, 그리고 뭐 기업이 실적, 뭐 기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기관에서 그동안 뭐 했는지 실적 같은 점수로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실적. 이게 뭐냐면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점수 평가를 몇 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40점을 하겠다는 거죠. 배점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혼자고 뭔가 좋은 창작물이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지만 창업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걸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보면서 야, 콘텐츠 쪽 모집해서 지원해라 라고 보고 그거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적 있는 기업들 높은 점수 줘서 뽑아준다. 그럼 내가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업을 찾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그만큼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 뭐 기대 성과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 사업의 내용이라면 기업에 대한 회사의 역량과 실적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높더라라는 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소셜벤처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기종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진흥원 사업들이 상당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영상이나 이런 창작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의 능력이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죠. 제대로 못 만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로 잘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어도 요 점수가 안 돼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사업은 서류 내는 것들이 어쨌거나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내용도 생각보다 좀 빡빡해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보다 내용도 조금 더 다르고 그래서 먼저 이런 평가 전표를 보고 여러분의 회사가 객관적으로 몇 점을 맞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70점 이상인데 너무 이런 정량 점수가 낮은 경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작하는 콘텐츠가 좋고 사업성이 좋으면 뽑힐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은 가능하면 냉정하게 그 점수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발전소 사업은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금년에 나온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쪽에서 매년 하고 있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경험하실 거 한 번 정도 경험하시면 좋겠다. 다만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디지털 뉴딜은 콘텐츠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정량적 점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처음 시작하시는 스타트업에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놓은 스타트업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콘텐츠 아이템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